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호텔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로비에 머물며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위쪽에 설치된 산책로가 무너졌고 강철의 콘크리트는 그대로 로비를 덮쳤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주리주. 이곳의 가장 큰 도시인 캔자스시티에는 크라운 센터라는 복합 쇼핑센터가 존재하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레스토랑과 유흥장소가 있고 특히 미주리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최고층 건물로 이름을 날리던 이 호텔은 개장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으로 미국 역사상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1980년 7월 1일에 개장한 호텔은 700개에 달하는 객실과 다수의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던 다도회는 점점 지역 문화처럼 번져나가 어느새 수천 명이 참여하는 파티가 되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호텔 로비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호텔이 더욱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로비를 꾸미고 있는 우아한 인테리어와 로비 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스카이워크 때문이었다. 당시 스카이워크는 리젠시 호텔의 상징과 같았는데 그곳의 위에 올라가 주변을 내려다보면 마치 중앙홀에 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시설물에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은 스카이워크와 우아한 인테리어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다. 1981년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경 이날 호텔에서는 무려 1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도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중앙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비 위를 가로지르는 구조로 설치된 두 개의 스카이워크 위에는 로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4층 스카이워크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시설물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는데 그 순간 순식간에 4층 스카이워크가 아래로 떨어져 2층 스카이워크를 덮쳤고 이후 두 개의 스카이워크가 로비에 있던 사람들 위로 떨어져 춤을 추고 있던 사람들을 덮친다. The balcony collapsed. There may be 50 to 100 people. Oh, Jesus. Come to the Hyatt Regency immediately. 3 sky bridges fell in. 3 what? Sky bridges holding people from the 3rd floor fell and crashed.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콘크리트와 유리창 그리고 철제로 가득한 스카이워크 통로에 그대로 갇힌 상태로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잔해물에 깔린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당시 몇몇의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진 줄로만 알았다. 현장에 빠르게 출동한 구조대는 당시 책임자였던 조셉의 지휘하에 약 14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하지만 강철과 콘크리트 사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다 스카이워크가 붕괴되면서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파괴되어 수도 라인에서 뿜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물이 로비에 가득 찼다. 주변에서 보다 못한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구조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은 톱, 발전기, 손전등 등을 이용해 구조를 도왔고 이후에는 포크레인을 몰고 와 잔해를 들어 올리기도 했지만 당시 현장은 추가적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전원이 모두 차단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구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조 과정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우선 호텔의 1층 전시장으로 옮겨져 임시로 안치되었고 잔해 아래에 갇힌 생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진입로를 꽉 막은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톱을 이용해 억지로 제거해야만 했다. 그리고 파괴된 스프링클러에서 흘러나온 수백 리터의 물로 잔해 아래에 갇힌 생존자들이 익사의 위험에 빠지는가 하면 두 다리가 탈구되어 9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도 있었다. 사건 이후
조사 결과 스카이워크의 붕괴 원인은 최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는데, 기존의 스카이워크 설계는 천장에서부터 가장 아래의 다리까지 하나의 강철막대로 되어 있었으나 건설 과정에서 엔지니어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강철막대를 사용해 스카이워크를 각각 연결하였고, 엔지니어는 이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기존의 설계대로 하나의 긴 구조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구조물이 모든 스카이워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디자인의 경우 2층 스카이워크의 무게를 4층 스카이워크가 전부 감당해야 했다. 거기다 기존의 예비 스케치로 준비해둔 설계 도면을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도면으로 확정하였고, 두 사람 모두 이것에 대해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설계가 시작되었는데, 추후에 그들의 설계 결함이 밝혀졌을 때 이것은 공학을 배운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결함이라고 할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였다. 결국 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114명이 세상을 떠났고 부상자는 216명에 달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하얏트 리젠시 호텔은 500만 달러를 들여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운 형태의 스카이워크를 재설치하였는데, 기존과 달리 거대한 기둥으로 지탱하는 대형 2층 발코니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호텔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미지를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호텔은 2011년 웨스틴 호텔, 쉐라톤 호텔 등 호텔, 리조트 등의 분야에서 11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스타우드사에 인수되어 쉐라톤 캔자스시티 호텔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수백 건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무려 30억 달러를 요구하였지만 이 중 약 1억 4천만 달러를 호텔 소유주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사건 당일 호텔에 방문했던 1,600여 명에게 각각 1,000달러의 보상금이 제한되었다. 한편 구조물의 설계를 맡았던 엔지니어링 회사는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회사의 소유주였던 잭은 사건 이후 엔지니어링 재해 강사가 되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 가끔씩 강의를 하며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